1997년 IMF 사태, 2007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는 최근 20여 년 동안 여러 위기를 겪어왔고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2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청소년과 학교 선생님들, 청소년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함께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경기도 이천을 찾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2017년 이천시 청소년 행복 토크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제 옆에 계신 분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이 가정이 행복해야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 이 대표 패널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집 참 이래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서 학생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죠? 네. 네, 가정의 자랑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매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와 대화를 항상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버지와 저녁 식사 때 가벼운 대화라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간접 경험을 쌓아서 저는 이제 좀 더 사회에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좋고 그런 게 저희 가정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대화를 많이 하는 또 쉽지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더 저한테 다가오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춘기라는 그 세월을 지나칠 때 어른과 이야기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네, 저는 사춘기가 그렇게 많이 반항심을 갖고 그런 사춘기를 지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그랬던 부분이 부모님이 옆에서 조금 더 저를 믿어주시고 그만큼 저도 믿어주신 부분에서 저도 그런 기대에 충족하게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도 저는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연 학생은요? 네. 저희 집은 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솔직히 막 친구들과 싸우는 문제도 있고 뭐 성적 등등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엄마나 아빠랑 얘기를 하면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스스로 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그 아까 우리 윤서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예요. 뭐 승엽 씨는 좀 더 성인이잖아요. 네, 승엽 씨가 봤을 때 저는 네. 솔직히 고등학교랑 중학교 때 가족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같이 사는 집안이 아니라서 아버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 어머니가 재혼을 준비하셨었는데 이 재혼 준비한 사람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 중학교 생활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집에 있기 싫어서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갔어요. 썩 재밌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대학교 올 때도 금전적인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와서 좀 어떻게 보면 불효자 같긴 한데 이번에 올해 어머니가 그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초기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이때 저희 형이 어머니한테 보였던 모습 제가 이제 울면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때서야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구나를 저는 사실 지금 나이에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당장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생일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성장해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했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 또 생각이 바뀌는 부분인 것 같네요.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또 교육장님 그 가정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 자녀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말한 과거를 얘기하면 전 제가 잘못된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저희 세대는 앞만 보고 뛰어왔던 세대거든요. 옆을 볼 시간이 없었고 아침 7시면 제가 출근을 해서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 되고 집에서 뭐 아빠한테 무슨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야 나 피곤해 자야 돼 내일 출근해야 돼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반성하고 얘기 듣고 보니까 저 여기 잘못 앉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희 식구들에게 미안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그 행복과 내가 원하는 행복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승엽 학생. 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썩 좋게 살진 않았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친구들이나 이제 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항상. 부모님이랑 사이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이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나 아빠랑 안 친해, 나 엄마랑 안 친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저는 이 친하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친하면은 말하고 안 친하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못 하니까 아빠한테 말을 못 하니까 이제 그때 돼서야 친구들한테 말을 해요. 아, 나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 나 아빠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해요. 엄마한테 만약에 엄마 나 지금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말을 하면은 엄마 대답은 좀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런 고민할 때야? 가서 공부해. 그렇죠. 대학교 가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 가지. 이제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진짜 여기서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강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너무 커진다면 이제 학생들이 좀 공감하실 거예요.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이야? 왜 엄마가 한 번이라도 내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맨날 화만 내?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랑 아빠랑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머니들이 좀 더 친절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해요.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근데 학생들로만 봤을 때는 좀 아마 화를 많이 낼 거예요. 아니면 등을 돌리거나. 저는 엄마랑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야 그때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제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 신념을, 내 생각을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이 말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더 생각해서 진지하게 그냥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지금 공부하기 싫은데 난 지금 운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나 지금 이 운동을 내가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음악을 하지 않으면 난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라는 걸 좀 길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그냥 엄마 나 운동할 거야. 너 엄마 나 공부할 거야.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저기 승엽 학생이 이런 얘기 했지만 좋은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 저녁 식사 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럴 때 그냥 아빠 이러면은 왜 이러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핸드폰을 바꿔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이러한 이유를 대해서 이제 제가 갖고 싶은 걸 얻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도 이제 그 조건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생 이제 형 말씀 따라서 뭐 해줘 이게 아니라 이제 길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해 주셔서 진지하게 부모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더 좋은 걸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주연 학생 아까 오빠나 언니한테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하면은 용돈을 주는 건데 때로는 근데 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걸 못할 때는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순간도 나타나잖아요. 그쵸. 예, 네. 뭐 그런 타협 사안도 있었는지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살짝 많이 권위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존중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움은 오빠한테 받고 있는데 오빠는 그냥 제가 이걸 하고 싶고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잘하겠다 그런 의지만 보여주면 바로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타협이라기보단 그냥 저를 믿고 존중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육자님, 네. 혹시 네. 아버지가 많이 권위적이시라고 했는데 권위적이면은 아버지한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함께 하자라고 말하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부탁을 안 합니다. 그래요? 그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뭐 청소년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른들도 다 시청을 하잖아요. 교육장 이 청소년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을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예, 우선은 가정의 부모로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면서 계속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학부모님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 오늘 이렇게 들은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가가는 거는 엄마 아빠가 좀 먼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을 내년도엔 계획을 세워가지고 훨씬 더 많이 우리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학교에도 오랜 시간 계셨잖아요. 예. 그 교사들이 사실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 예. 또 뭐라 그럴까요? 그 교사들이 또 취해야 하는 어떤 자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예,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주연이 학생이 이제 권위라고 했는데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가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전 같은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는 지시를 함으로써 뭔가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거는 언어 문화를 좀 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호 존칭을 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 이거 해줘. 이거와 엄마 나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와는 아마 상당히 많은 대화 방법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 상호 간, 선생님과 학생 간, 선생님과 선생님 간 이런 쪽에 그런 언어 문화를 한번 좀 가지고 고민을 해서 같이 존중하는 쪽이 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서로 간의 작은 배려,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것들, 이게 귀를 기울이는 것들,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이제 뭐 윤서 학생이나 주연 학생이나 나연 학생 이제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이 친구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는지요? 조심스러운가요? 솔직히 없어요. 없어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승엽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로 생각해 보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 근데 초등학교 때 한 명 기억 남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고 목회를 하셨고 이제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어요. 많이 불편하셨고 그리고 교회 옥탑방에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는 볼 때마다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어떤 계기로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됐는데 만나뵐 때마다 이상하게 저는 많이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랑도 많이 사이가 좋고 아버지랑도 사이가 좋고 그냥 맨날 웃고 있었어요. 이 친구 말고는 중고등학교 때 항상 무언가 하나씩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담배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술인 친구도 있고 부모님인 친구도 있고 선생님인 친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 친구가 제일 가장 행복해 보여요. 그렇군요. 자기가 누가 보면 이제 부모님이 하지 말아라 했던 행동을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잘 돼 있다는 얘기인 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잘 안 됐어요. 근데 잘은 안 됐는데 누구보다도 그 삶에 후회를 안 해요. 지금 이제 하다가 솔직히 알거든요. 내가 운동을 하면은 아 내가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운동을 하면 한 1년 하잖아요. 그럼 아 운동은 내 꿈이 아니구나. 솔직히 알아요. 노래를 하다가도 한 제가 2년 했는데도 막 이 정도인데 옆에 있는 친구는 한 달 했는데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럼 아 취미구나. 이렇게 해서 바꾸더라고요. 꿈을 알아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의 주체가 바뀌어요. 내 꿈에서 가족으로 아니면은 내 꿈에서 여자친구로 뭐 내 꿈에서 다른 걸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때 또 다시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좀 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선생님 역시도 우리 학생이 이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억압을 하고 좀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제 뭐 친구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지금 우리 승엽 학생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학창 시절에 이 친구 관계에서 네. 아마 가장 우리 그 청소년 시기, 학생 시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아마 친구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만족해서 행복해하는 친구도 보이고 행복하지 않은 친구도 보이는데 저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주장을 내 친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들어주는 쪽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뭐 행복한 친구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나니까 행복하더라. 아마 그거는 정답일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은 그 일이 힘들어도 만족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그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친구 사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공부해라 저 공부해라 과거에 많았었죠. 친구도 여기 사겨라 여기 사귀지 말라라.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조금 벽을 허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이제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위 친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장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지난 여름에 한번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좀 한번 했는데요. 네. 그때 서로 장점 얘기해 주기 했더니 저한테의 장점은 말 없는 게 장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속상한 일 있으면 뭐 다 얘기하면 그냥 끝까지 들어줍니다. 경청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전 해주는 게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럼 좋아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약간 자기 마음 들어주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예, 누구한테 하지 못한 얘기를 네. 이렇게 좀 누가 들어줄 수 있으면 네. 아마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렇군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좀 전에 이제 교육자님 얘기해 주셨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친구 사귀지 마,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그 거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죠? 저는 제 자녀를 키우면서는 뭐 바쁘기도 했지만 친구 관계만큼은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하나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특히 요즘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적 이거에 따라서 친구 나누는 거 요즘 언론에서 보면 뭐 강남하고 나오는데 저도 그건 불편하고요. 네. 성적이건 경제적이건 외모건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안 사귀고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친구라고 하는 건,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기본 연습이자 가장 귀중한 재산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 재산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 거는 괜찮고 어디 거는 안 괜찮다는 얘기는 좀 부모님들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친구가 됐을 때, 물론 그건 부모님들도 좀 걱정이 되시겠죠.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좀 그 부모님이랑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불편함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이 친구랑 정말 만나고 싶고 좀 밥도 먹고 싶고 나가서 게임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을 텐데, 이 역시도 굉장히 부모님이 거부를 한다면은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나한테 되게 행복한 사안인데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친구를 난 만나고 싶다 그래도 그 뭐 부모님을 계속 설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좋고 그 친구랑 계속 놀고 싶고,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도 그 친구랑 만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친구가 어느 적정 정도를 알고 그 정도 선에서만 놀고, 뭐 안 좋은 행동 이런 것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 안에서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한 번만 믿어봐달라. 이렇게 부모님을 좀 설득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의 연장선이죠. 결국은 이 설득,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 다. 그럴 겁니다. 모든 부분이 서로가 주제를 놓고 대화하고 거기에 서로 공유하고 공감한다면 갈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해결이 잘 안 되면 학교에서도 참 해결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담임 선생님이 가장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선생님을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자기 친구한테 먼저 얘기할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그만큼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하는 부분,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이 행복해지기 위한 이천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이걸 제가 좀 넉넉히 드려보겠습니다. 필요한 거가 뭡니까? 네. 주연 학생.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증포동이나 창전동 같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스포츠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학교 체육관을 주말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모두가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포츠 시설. 아까 이제 초반에도 윤수 학생이 이제 체육관을 얘기했나요? 네, 그랬는데 그 비슷한 부분인데 윤수 학생은요? 그러면 저는 체육관도 체육관이지만 일단은 저희 집은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열면 초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그 휴양고등학교까지 오는데 버스가 30-40분마다 한 대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등교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소요돼요. 그래서 저는 버스 배차 간격이나 버스 양을 좀 더 늘려주시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학교마다 통학버스나 그런 버스를 마련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우리 윤수 학생과 주연 학생이 체육관, 스포츠 시설 같은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통학거리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천시 관내에도 아직 한 30-40분의 이 통학거리 버스로만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스포츠 시설 부분은 지금 우리 주연이 학생이 한 거는 좀 접근성이 좋은 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시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걸 하겠지만 접근성이 좋은데 체육관 짓기는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겠지요.
체육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넓은 터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데다가 짓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발 쪽에 체육공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청에서도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말에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개방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 학생들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공공체육관이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어르신들도 학교 체육관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거기도 같이 와서 쓰자. 그래서 주민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뭐 대월에서 효양고등학교까지 오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천에는 면 지역에 가면은 더 많이 어려운데 그 부분은 뭐 이거는 시청에서도 좀 관심이 있으실 거니까 보실 거고 그다음에 저도 또 같이 지역사회랑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시청자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육장님 말씀이 내년에 반드시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나연 학생, 예, 뭐 이천시에 좀 정말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좀 이렇게 변화해 됐으면 좋겠다. 뭐 필요하다. 저도 진짜로 공감했던 게 버스. 통학 문제. 네. 그리고 저희 학교까지는 버스가 딱 한 대씩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놓치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8,000원 이상.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학교에 상담 선생님 계세요? 네, 그 위클래스에 또래 상담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럼 5일 내내 계세요?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천고등학교랑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 3일, 마장고등학교 2일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뭐 또래 상담자들도 있지만 선생님의 영향력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틀 정도 학교에 안 계시는 것도 정말 크게 저희는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불편하다는 애들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일주일 내내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더 빨리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통학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선생님의 상주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나 통학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학교 좀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면 당장 상담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네요. 저희도 다 한 학교마다 한 분씩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학생들도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 임용고사를 하는데 선생님들을 적게 뽑아가지고 교대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이 좀 많이 불편해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은 그냥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한 분씩 선생님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총 선생님 숫자는 몇 명이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좀 늘어서 그걸 정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원이 늘어서 이천에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모든 학교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도 내년에는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그 선생님을 뽑겠다고 하니까 조금씩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이 이제 교육부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부 정책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지역의 어떤 그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자유 토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그 메모를 해서 붙여 주셨습니다. 이 화면상의 우측과 그다음에 이제 좌측을 보시면은 포스트잇으로 아주 그
조그마한 글씨로 써주셨습니다. 먼저 뭐 교육장님 제가 뭐 하나 골라 보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행복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하고 싶은 일 하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할 것 같은데 마음은 풍요롭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네. 그렇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또 우리 대학생 연대에서 혹시 이거 네. 어느 분이 쓰신 건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행복할까요? 네. 지금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제가 이 일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림 그리는 쪽으로. 근데 가족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제가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제가 뭐 가난하더라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자, 정말 궁금한 게 부모님은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일단 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일단 미대를 가가지고 어머니는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하는데 아버지는 별로 원하시질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하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네, 봤을 때? 그렇고 아무래도 돈이 잘 안 될 거라고 이거는 능력 위주로 선발되는 직업인데 너가 이 세상에서 그런 직업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고는 하셨어요. 혹시 하나만 더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왜 제 꿈을 몰라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말이 현실적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 복돋아가지고 제가 이 일을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청개구리 심보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청개구리 심보가 생겼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지 말라니까 운동했고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 안 갔어요. 좀 당당하게 말할게요. 학교 가라고 하면 안 갔어요. 왜 내 인생을 엄마랑 아빠가 관여를 하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후회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선택을 되게 존중해요. 하고 싶은 일을 진짜로 할 때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만약에 친구 혹시 이름이 유예빈이요. 예빈 씨요? 예빈 씨가 만약에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만약에 하는 거를 갑자기 딱 접어버리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 공부에 집중이 될까요? 저는 딱 제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고 공부만 하라고 하면 일단 집중이 더 잘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하라라고 말을 하면은 내 일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하고 대신 내가 부모님한테 공부를 할게. 좀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꿈을 응원할게요. 만약에 그 일로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말했는데 태권도를 하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음악을 하다 보면 알아요. 이게 정말 그때 내 길이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그거를 특기로 쓰시면 돼요. 특기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오겠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언가 정말로 내가 절실히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찾는 게 지금인 거죠. 그걸 찾자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보자고 하고 있고 체험도 해보자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이다. 여기를 한번 내가 하고 싶다. 그럼 하세요. 하고 가다가 아니면 아닌가 봐. 다른 길로 가세요.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평생 한 가지만 하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1년 하고 바꿀 수도 있고
2년 하고 바꿀 수도 있고 5년 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는데, 그 변화에 내가 쫓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 학교고 교육이에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본 역량만 갖춰놓고 있으면 그 뒤부터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걸 하고 살 생각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기 싫은 걸 하던 것은 저희 세대로서 끝내야 되는 거지요. 우리 학생들 세대는 정말로 즐기고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것이 가치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권장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 응원의 박수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네. 교육장님 읽어주시죠. 행복은 꼭 성적순인가요? 자, 진짜 어려운, 갈수록 어렵죠? 네. 행복은 꼭 성적순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네.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행복이 뭐냐라고 하던 것, 우리가 행복하고 있는데 뭐가 행복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성적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은 만족이고 기쁨이거든요. 성적에서 만족, 성적에서 기쁨, 일견 관련성이 있을 것도 같지만 그거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지금은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장 지금 고민이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것이 그 성적에 있어가지고 고등학생들은 특히 고민인데, 지금 우리 초중학교는 조금 달라요. 생각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아마 이 평가에 대한 부분, 성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을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꼭 성적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거 누가 질문을 써셨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네, 다음 거를, 이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다음 질문 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써줬기 때문에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연 학생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네. 주연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 뭐 주연 학생이 골랐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계속 이야기했는데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 뭐 운동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언니 오빠한테 이렇게 애교 부리고 해서 용돈 타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 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 너무 어렵네요.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이라 어떤가요? 네. 제가 이 행복에 대한 나의 선택이랑 그리고 아까 했던 행복은 꼭 성적순인가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혹시 지금 여기 고등학교 3학년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네. 내신 등급 말하라고 하면 부끄럽죠. 안 부끄러워요. 몇 등급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2등급이요? 저 대학생이거든요. 저 3년 평균 6.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몇 등급까지 있는데 6.5? 9등급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혹시 여기 실업계 있어요? 실업계 6.5등급이에요. 실업계 6.5등급. 솔직히 공부 진짜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저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학교에서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반대로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안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였죠 이거? 행복을 위한. 네. 근데 제가 원래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자유란 단어가 있어요. 자유란 단어. 자유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나요? 눈 마주치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하면 어떤 느낌이 나요? 해방, 구속, 해방? 구속이랑 해방이랑 반대지. 네. 다른 친구는 어떤 느낌이 나요? 눈을 안 마주치는데요. 눈 피하면 이제 다 피하네. 네. 자유는 제가 이걸 네이버에 자유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봤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봤을 때 자유라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자신이 직접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저희는 자유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자유에 반대되는 말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억압, 지배, 통제 이런 말을 보통 자유의 반대말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통제를 당한다? 학교에서 통제를 당한다? 학교에서 뭘 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저희는 자유랑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자유라고 말하면은 보통 다들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에 반대되는 개념의 행동을 당하게 되면 너무 통제당하고 너무 지배당하게 되면 저한테 있어서 제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 자유가 없어지면 아까 말했던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왜? 나는 점점 자유를 잃어가니까 나는 점점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대학교가 되면 좀 줄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되면 더 줄어요. 직장인이 되면 꿈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동적이게 되거든요. 내가 이 돈이란 거에 수동적이게 되고 내 부모님에 대해서 수동적이게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가장 행복할걸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면 알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게 저게 아니란 걸 알 거예요. 뭐 노래방만 가고 뭐 게임만 하고 아니면은 뭐 화장만 하고 이게 아니란 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신 여러분들이 직접 가고 싶은 그것을 찾아서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배로서 이야기한 거니까. 예. 뭐 또래는 또래일 수도 있지만요. 같은 연령층으로. 근데 이제 선배로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이라는 게 또 이거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된 의견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해보자.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한 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그 질문지도 있었지만 저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참 행복이란 자신에게 이제 국한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서 싹튼다는 좀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훌훌 털어버리든 뭐 어떻게든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 청소년 행복 토크 콘서트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